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티아고는 중앙에서 볼 운반과 패스 전개를 책임지며 템포 조절의 중심을 잡는다. 샤드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간을 흔들고 역습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위협적인 자원이다. 담스고르는 좌우를 오가며 컷신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킨다. 특히 브렌트퍼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측면을 공략하는 2대1 구도를 자주 활용하면서 상대 윙백을 고립시킨다. 공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채 볼을 탈취하면 곧바로 담스고르를 거쳐 전방으로 전개되며 공격의 속도가 끊기지 않는다. 결국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과 세밀한 전개가 결합된 구조로 맨유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우스 쿠냐는 전방에서 침투와 볼키핑을 병행하며 공격의 중심축을 맡는다. 마운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실수와 빌드업 지연이 반복되는 단점이 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방에서의 날카로운 패스와 연계 능력이 위협적이지만 후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카세미루가 퇴장 징계로 빠지면서 중원 수비 밸런스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세컨드 볼 회수에서도 취약함이 드러난다. 3백 구조는 중앙 밀집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측면에서 윙백 단독 매치업이 반복되면 브렌트퍼드의 공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측면 공간 노출이 겹쳐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브렌트퍼드는 담스고르와 샤데의 측면 공략, 그리고 티아고의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루트를 다층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반면 맨유는 카세미로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고 측면 수적 열세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측면 우위와 간격 유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역습 전환 과정에서 브렌트퍼드가 보여주는 매끄러운 속도는 맨유 3백을 공략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것이다. 결국 측면 싸움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갈라놓으며 브렌트퍼드가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타페 포메이션은 5-3-2이며 탄탄한 수비 라인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한다.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선보이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공격 연결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특히 최후방과 최전방 사이 공간을 넓게 커버하며 전방 공격수 우체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우체는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버티며 세컨드볼을 살려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제공권을 발휘한다. 아드리안 리소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준다. 헤타페는 홈에서 특유의 견고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도 순간 전진 패스와 세트피스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힘을 가지고 있다. 레반테 포메이션은 5-4-1이며 수비 블록을 깊게 두고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주로 쓴다. 이반 로메로는 제공권과 세컨드볼 집중력이 좋지만 빠른 템포에 노출될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로저 브루게는 중원에서 연계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탈압박에 어려움을 겪는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활동량으로 빌드업을 지원하지만 패스 속도가 늦어 전환이 끊기는 문제가 있다. 특히 레반테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활용하는 팀에게 약점을 보여왔으며 상대 미드필더가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들어올 때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제공권 높은 공격수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 토킹 코멘트 헤타페는 아람바리의 전방 후방 연결과 박스투박스 움직임이 핵심이며 우체를 향한 결정적인 패스가 공격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우체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옵션이 되며 홈에서 더욱 강한 집중력으로 마무리를 노릴 것이다. 반면 레반테는 파이브백을 구성하고도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를 상대할 때 조직적으로 흔들린 전력이 많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라인 유지가 무너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을 자주 노출한다. 이번 매치업은 전술 상성면에서 헤타페가 명확히 유리하며 세트피스와 중원 장악력까지 감안하면 홈팀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더운 날씨와 체력 부담까지 고려하면 후반부 레반테의 수비 라인은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최전방에서 공간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흔든다. 보이보다가 좌우 풀백 라인에서 왕성한 오버래핑과 수비 커버를 병행하며 측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준다. 니코 파스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을 활용해 공격 전개에 속도를 불어넣으며 후방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코모는 좌우 측면에서 2대1 구조를 활용한 전개로 크레모넷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또한 두비카스가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윙포워드와 풀백이 측면을 파고들며 수적 우위를 극대화한다. 결국 코모는 포백 구조를 통해 측면 주도권을 장악하고 안정된 라인 간격 속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크레모네세 포메이션은 3, 5, 2이며 보나촐리는 원톱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노린다. 오케레케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돌파 능력으로 뒷공간을 위협하지만 지원이 늦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제르비는 중원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볼을 공급하지만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가 차단될 경우 공격 루트가 쉽게 끊긴다. 쓰리백 기반의 전술은 중앙 압박과 수비 숫자 관리에서는 강점을 가지지만 측면 수적 열세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크레모넷에는 측면 공략을 허용하는 순간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역습 전개 역시 단조로운 롱볼 의존으로 반복된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며 수비 라인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코모는 두비카스와 니코 파스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며 다양한 득점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크레모넷에는 3백 특성상 측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워 풀타임 동안 반복적인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은 포백 기반 코모가 측면 수적 우위를 활용해 주도권을 장악할 흐름이 강하다. 특히 두비카스의 공간 침투와 보이보다의 오버래핑이 맞물리는 순간 크레모넷의 수비 라인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압박과 전술적 상성이 승부를 갈라놓으며 코모가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모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 포메이션은 3-4-3이며 지부지바제는 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압박 가담으로 힘을 보태지만 마무리에서의 날카로움은 부족하다. 레오시엔자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개에 기여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잦다. 도우시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나 상대 압박 강도에 밀리면 전개가 끊기며 팀 전체 템포가 무너진다. 무엇보다 3백 수비 조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며 중앙과 측면 모두 뚫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하이덴하임은 전방 압박 이후 뒷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침투형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키치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 간격을 파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쾌미르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통해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을 살려주며 결정적인 순간 득점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오버래핑을 통해 전개의 활력을 불어넣고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은 단순히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수준을 넘어 야키치의 침투와 페라우어의 측면 돌파가 맞물리며 다채롭게 전개된다. 그래서 하이덴하임의 무너진 수비 블록을 상대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하이덴하임은 시즌 내내 3백 수비 조직의 간격 붕괴가 반복되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취약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 지부지바제와 레오시엔자의 움직임은 공격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수비 불안과 전환 속도의 느림은 팀 전체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야키치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주도한다. 쾌미르와 페라우어까지 연계에 가담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면서 상대의 불안정한 수비 조직을 집중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활동량과 침투력을 유지할 수 있어 경기 막판까지 공격 주도권을 잃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수비의 안정감과 전술적 완성도 차이를 고려하면 아우크스부르크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인츠.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브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컨드 볼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레벨은 중원에서 활동량과 볼 배급을 동시에 책임지며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중 역할을 한다. 아미리는 순간적인 전환 속도와 전방 침투를 겸비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이재성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고 주전 수비수 코어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전력 공백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인츠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홈에서 강한 압박과 끈끈한 수비 블록을 바탕으로 버틸 여지는 충분하다.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이며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감각과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위협한다. 아데예미는 빠른 돌파와 측면 침투로 공간을 만들며 역습 시 날카로운 옵션으로 작동한다. 조브 벨링엄은 이선에서 전개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도 뛰어나다. 객관적 전력은 도르트문트가 앞서 있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하다. 결국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 체력 저하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마인츠는 이재성과 코어의 결장으로 전력 손실이 있지만 홈에서 압박과 수비 블록을 통해 경기 흐름을 버틸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 자원들의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강행군 속에서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빠르게 흘러가기보다는 루즈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더라도 마무리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경기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전술적 여유보다 체력적 한계가 양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4-1-2이며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운톤지는 제공권과 힘을 기반으로 한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발밑 전개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시나니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선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지만 압박을 빠르게 벗겨내는 능력은 떨어진다. 상파울리는 전형적인 3백 구조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측면에서의 1대1 대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그래서 풀백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당할 경우 수비 블록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특히 넓은 측면 공간을 커버할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개인 돌파를 동반한 공격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레버쿠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크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마무리에서 위협적인 존재다. 벤세기르는 전방 압박과 드리블 돌파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하며 전진 성향이 강하다. 틸만은 이선에서 연계와 템포 조율에 능하며 시크 벤세기르와 함께 전방의 밀집 배치를 형성한다. 레버쿠젠은 의도적으로 시크, 벤세기르, 틸만을 오른쪽 측면에 집중 배치해 상대 수비를 그쪽으로 끌어낸다. 그 순간 반대쪽 측면에 위치한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에게 오픈 패스를 연결해 1대1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든다. 농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술적 개념을 축구에 접목시킨 이 전략은 최근 그리말도의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상파울리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 싸움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측면 공간의 1대1 방어가 취약하다. 브라게와 아운톤지가 고립될 경우 팀 전체가 라인을 정비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레버쿠젠은 오른쪽 측면에 자원을 집중시킨 뒤 반대편 그리말도의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든다. 이러한 전술적 흐름은 상파울리 수비진이 대응하기에 부담스럽고 단순히 수비 블록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전술적 디테일과 측면 활용 능력에서 레버쿠젠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그리말도의 돌파와 슈팅은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쾌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전방 고립이 자주 발생한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담당하지만 압박 저항 능력이 떨어지며 볼을 빼앗기는 빈도가 많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나 수비 지원에서 위치 선정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는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특히 측면 뒷공간이 열리면 세컨드 볼 대응이 늦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상대 윙어들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잦다.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르도주는 문전에서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과 마무리 집중력이 돋보이며 확실한 결정력을 자랑한다. 바카요코는 전형적인 측면 돌파와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컵백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꾸준히 생산한다. 바움가르트너는 이선에서 전진성을 살린 볼 운반과 슈팅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방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라이프치히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측면에서 바카요코의 위협적인 패턴이 반복되면 볼프스부르크 수비진은 버티기 어렵다. 특히 카르도주의 침투와 바카요코의 돌파가 결합되면 박스 안에서 양질의 찬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토킹 코멘트. 볼프스부르크는 쾌미르가 전방에서 버텨내지만 중원 빌드업이 불안해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 야키치가 압박에서 밀리면 상대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고 페라오의 측면 수비도 흔들려 균형이 깨지기 쉽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바카요코의 측면 돌파와 컵백 패턴을 중심으로 카르도주의 마무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바움가르트너까지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 않고 다양성을 유지한다. 결국 체력과 전개 속도, 측면 퀄리티에서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올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앙 페드로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속도로 상대 풀백을 공략하며 컷인 이후 슈팅 옵션까지 가져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콜 파머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감각이 탁월해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게다가 홈 경기 데이터적으로도 첼시는 승률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으며 브라이튼과 비교해 최근 경기력에서도 더 안정적이다. 산체스 골키퍼의 결정은 변수지만 공격진이 만들어내는 득점 기대값이 워낙 높아 경기 전체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첼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브라이튼을 하프라인 안에 가둬두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브라이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웰백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지만 상대 압박에 고립될 위험이 크다. 미토마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최근 폼이 떨어지며 마무리 단계에서의 효율이 낮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려 하지만 첼시의 강한 압박에 쉽게 끊기며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브라이튼은 최근 경기력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빠르게 무너지는 장면이 잦다. 특히 수비 라인이 뒷공간 노출에 취약해 파머와 네트의 움직임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원정에서는 주도권을 내주고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첼시는 홈 경기에서 데이터와 경기력 모두 브라이튼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격진 역시 파머, 페드로, 네트의 조합이 완성도를 높이며 브라이튼의 수비를 전방부터 압박할 수 있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고 오라일리의 전개도 상대 압박에 막히며 단조로운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특히 첼시의 빠른 공격 전환과 박스 근처 침투는 브라이튼 수비가 버티기 어려운 전술적 상성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홈의 기세와 공격진의 결정력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튼은 전후반 내내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애쓰겠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후반의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승부는 결국 첼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 볼 연결에 기여한다. 사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리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이 있다. 휴즈는 중원에서 압박과 활동량을 담당하지만 상대 빌드업이 빠르게 전개될 경우 템포를 따라가기 버거워진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활용해 중앙 수비를 강화하려 하지만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순간 수비 블록이 흔들린다. 이 때문에 강한 공격 템포를 가진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수사적인 운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왕성한 움직임으로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모하메드 살라는 특유의 절묘한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여전히 리버풀 공격의 최전선에서 위협을 가한다. 소보슬러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보이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다. 리버풀은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해 공격에 가담하며 클래식한 형태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만들어낸다. 특히 살라와 각포가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팰리스 3백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리버풀은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무기로 경기 전반을 지배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활용해 중앙 밀집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취약하다. 마테타와 사르가 반격의 활로를 열어주려 해도 전체적인 전력 차이 속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기 어렵다. 반면 리버풀은 살라의 침투와 소보슬러이의 전개, 에키티케의 압박이 맞물리며 압도적인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상대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드는 구조는 팰리스 수비를 분명히 흔들어 놓는다. 특히 살라와 각포의 경기 감각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흐름을 타고 있으며 날카로운 마무리로 팰리스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매치업은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기회를 다수 창출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로에는 중원에서 이선 침투와 전방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며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운 연결고리가 된다. 제임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를 보여주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드러나며 득점 전환율이 낮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압박과 연계 모두에 관여하며 전환 시 빠른 패스를 통해 공격 속도를 높인다. 다만 리즈는 포백 수비 라인이 간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순간적인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압박 실패 이후 수비 블록이 어긋날 경우 상대 공격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에바니 우송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는 순간 결정적인 슈팅으로 이어가며 득점력을 책임진다. 세미누는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기반으로 에바니 우송과의 2대1 패스 플레이에서 위협을 창출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벗겨내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타버니어는 측면에서의 전진성과 크로스 능력이 돋보이며 세컨드볼을 회수해 두 번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다. 본머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가 결합돼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공격 패턴을 유지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리즈의 포백을 교란시키며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를 활용해 빠른 전환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 경기 내내 부담이 될 수 있다. 본머스는 에바니 우송과 세메뉴의 원투패스 패턴을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완성할 수 있다. 타버니어까지 연계에 가담하면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흔들리며 리즈 수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결국 본머스의 날카로운 공격 루트가
리즈의 수비 불안을 파고들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본머스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잡는 순간 리즈 수비는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그만큼 후반 체력 저하 국면까지 고려하면 본머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경기 막판에도 꾸준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 맨시티는 4-1-4-1 전형 속에서 홀란드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도쿠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벌려내고 순간 가속으로 벌리 풀백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중원과 측면을 유연하게 오가며 템포 조율과 탈압박 전개를 동시에 수행해 경기 리듬을 쥐고 흔든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한 정밀한 헤더 패턴은 벌리 수비 조직을 와해시키는 확실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맨시티는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디테일을 동시에 가동하며 벌리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벌리. 벌리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포스터가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앤서니는 빠른 침투와 크로스로 변화를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질 때 위력이 반감된다. 컬레는 더블 볼란치의 한 축으로 수비 커버를 담당하지만 중원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경우 뒷공간 노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벌리는 활동량과 투지로 맞설 수 있으나 압박 강도와 세밀함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라인 간격이 벌어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공산이 크다. 토킹 코멘트. 맨시티는 홀란드의 제공권과 도쿠의 폭발적인 돌파, 베르나르도 실바의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특히 코너킥 니어 포스트 공략 패턴은 벌리 수비를 흔들며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반대로 벌리는 수비 블록 유지와 활동량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강도와 디테일에서 격차가 확연하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맨시티가 공세를 몰아붙이며 주도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벌리 입장에서는 실점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붕괴가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이번 승부는 맨시티가 압도적인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필살기.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쉐를로트는 최전방에서 공중경합과 제공권을 책임지며 세컨드 볼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하는 데는 기복이 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안정시키고 압박 회수에도 기여하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때 공간 관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드러난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전통적으로 두 줄 수비와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하지만 빠른 템포 전환과 클래스가 높은 윙어를 상대할 때 풀백 라인이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한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돌파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비니시우스는 브라질 특유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로 풀백을 흔들며 박스안까지 침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발베르데는 메잘라 포지션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부터 최전방까지 연결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음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찌르는 폭발적 스프린트와 니어 포스트를 변칙적으로 공략하는 슈팅 루틴으로 결정적 상황마다 골망을 흔든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오블락이 이러한 음바페의 움직임을 끝까지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1대1 상황에서 변칙 슈팅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한 레알은 중원에서 빠른 볼 순환과 양측면을 활용한 유연한 전개로 상대의 두 줄 수비를 흔들며 공격을 다양화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에이티 마드리드는 전통적인 포백 라인과 강한 압박으로 홈에서 버티려 하지만 빠른 측면 돌파와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닌 레알 공격진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브라질 국가대표 비니시우스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가 풀백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때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 발베르데의 메잘라 움직임은 중원과 박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에이티 마드리드의 미드존을 흔들어 템포를 빼앗을 것이다. 프랑스 국가대표 음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오블락과의 1대1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변칙적으로 두드리는 슈팅으로 득점 기대치를 높인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을 내주는 패턴이 이어질 경우 레알의 공격 템포를 제어하기 어렵다. 결국 전술 유연성과 전방 화력의 질적 차이가 경기 후반 승부를 결정짓게 만들 수 있다. 레알은 템포 조절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홈팀은 체력과 집중력 유지에 한계를 드러낼 위험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이티 마드리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오르스트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전방 마무리의 중심축이 된다. 라울 모르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컵백과 연계 플레이로 득점 찬스를 수차례 만들어낸다.
스티브는 이선에서 넓은 활동량과 전방 압박을 더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며 빌드업의 리듬을 안정시킨다. 아약스는 전체적으로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전방에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인다. 특히 홈에서의 기세는 상대를 압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호이동크는 제공권과 결정력에서 기대되는 자원이지만 고립되는 상황이 자자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타르비티에는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탈압박이 흔들리며 공격 템포가 끊긴다. 나소는 측면에서 돌파 시도를 이어가지만 마무리에서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으로 이어지는 빈도는 낮다. 브레다는 원정 경기에서 멘탈적인 흔들림이 반복되고 있으며 강팀을 상대할 때는 경기 초반부터 위축된 플레이가 두드러진다. 이번 경기 역시 수비 라인이 압박에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전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아약스는 베오르스트를 앞세운 제공권 싸움과 라울 모르의 빠른 측면 돌파가 결합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살아난다. 스티븐이 이선에서 넓게 움직이며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는 만큼 중원에서의 주도권 확보도 확실하다. 반면 브레다는 원정에서 멘탈적으로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탈압박과 마무리 모두에서 불안정하다. 특히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결정적인 순간에 창의성이 부족해 강팀 수비 블록을 흔들 힘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전개 주도권을 장악할 아약스가 압박과 공격 완성도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리앙. 포메이션은 3-4-3이며 세 줄 수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한다. 수마노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며 세컨드볼을 확보해 이선 전개를 돕는다. 토시는 후방에서 공중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빌드업의 첫 단추 역할을 맡는다. 아베르겔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빠른 템포를 맞이했을 때 패스 미스가 종종 발생한다. 로리앙은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을 낮게 두고 역습을 노리지만 측면 수비가 흔들리면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특히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라인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공간 노출이 잦아 실점 위험이 커진다. 또한 높은 라인을 유지할 때 압박이 끊기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하다.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살린다. 미나미노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박스 안진입 타이밍이 탁월해 전방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골로비는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전방 압박을 탈압박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키패서 역할을 수행한다. 발로구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과 마무리 감각이 강점으로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패스를 받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다. AS 모나코는 코너킥 찬스에서 반대쪽 팝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활용해 세트피스 득점력을 극대화한다.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의 압박 전환이 빠르고 이선 라인이 공격 전환 시 폭넓게 움직이면서 볼 점유를 유지한다. 또한 측면 풀백들이 전진해 크로스와 컷백을 동시에 노리는 패턴이 정교해지고 있어 로리앙의 낮은 블록을 흔들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로리앙은 홈에서 수비 안정과 역습을 노리지만 측면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흔들리며 후반 체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아베르겔이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전체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빌드업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 AS 모나코는 미나미노의 돌파와 골로빈의 전진 패스가 날카롭고 발로군이 뒷공간 침투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게다가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대쪽 팝포스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이번 경기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중원 압박 전환 속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AS 모나코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로리앙이 후반 체력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까지 고려하면 모나코가 결정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로리앙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일디즈는 전방에서 과감한 드리블과 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자원이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전개와 템포 조절을 맡으며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찔러 넣는 패스가 공격의 기점이 된다. 데이비드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문전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을 기반으로 득점 기대치를 높인다. 유벤투스는 전체적으로 일디즈와 로카텔리를 축으로 한 단일 전술 루트를 반복하며 전개 과정에서 확실한 무게감을 유지한다. 하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대체 플랜이 없어 상대가 전술에 적응할 경우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스카마카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겸하며 제공권 장악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데 케텔라이르는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스카마카와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위협을 만든다. 파살리치는 중원과 이선 사이 공간에서 박스 침투 타이밍을 노리며 순간적인 스위칭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아탈란타 역시 이 세 자원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만을 고수하며
플랜 B 없이 단일 루트에 의존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전술이 읽히더라도 같은 전개를 반복하는 고집불통 스타일로 경기 흐름이 단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유벤투스는 일디즈의 돌파와 로카텔리의 패스, 데이비드의 제공권이 맞물리며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형성한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와 파살리치의 스위칭 플레이, 케텔라이르의 연계가 결합돼 마찬가지로 단일 루트에 의존한다. 양팀 모두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플랜 B가 부재하며 감독들의 완고한 스타일은 전술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장군 멍군식의 공방전이 반복되며 어느 한쪽이 완벽히 경기를 지배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90분 내내 공방전 속에서도 승점 1점씩 나누는 무승부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드는 제공권 장악력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체력적 부담이 쌓일수록 돌파의 날카로움이 반감된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지만 전환 속도와 움직임이 무거워질 경우 경기 지배력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노팅엄은 최근 베티스와 유로파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이번 라운드에 돌입하는 강행군 속에 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전술적 디테일이 구현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노팅엄은 방전된 선수들로 인해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한다. 탈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볼을 간결하게 전개하고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을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자카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빠른 크로스를 공급하며 전방 공격수들에게 꾸준히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선더랜드는 체력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라 경기 내내 100% 퍼포먼스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때 3부 리그까지 강등됐다가 다시 1부 리그로 감격의 승격을 이뤄낸 팀으로 두 번 다시 하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불태우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체력적 우위와 심리적 동기까지 겹친 선더랜드가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코멘트. 노팅엄은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태에서 이번 경기를 맞이한다. 우드,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가 제 역할을 해도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전술적 실행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더랜드는 마엔다의 뒷공간 침투와 자카의 측면 전개가 탈비의 중원 장악과 맞물리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술적 디테일을 끝까지 구현할 수 있는 팀이다. 그리고 3부 리그에서 다시 EPL 무대로 돌아온 스토리는 선수단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며 이번 경기에서도 절실함이 경기력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체력 심리 모두에서 앞서는 선더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요르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무리키가 제공권 장악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 그는 단순한 타깃형이 아니라 공을 지켜내며 이선과의 연계를 완성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사노는 폭발적인 침투와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으며 좌우 폭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든다. 파블로 토레는 중원에서 창조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세밀한 전개와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마요르카는 한국의 제주도나 울릉도처럼 섬 지역에 위치한 팀이기에 원정팀 입장에서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도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마요르카는 홈에서 경기 초반부터 압박 강도와 템포를 높이며 상대를 흔드는 데 익숙하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도 홈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대를 지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4-2이며 토니 마르티네스가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연계 시도를 병행하지만 활동 반경은 제한적이다. 존 구리드는 중원에서 힘과 볼 운반 능력을 겸비했으나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될 경우 활동량 저하가 뚜렷해질 수 있다. 안토니오 블랑코는 패스 전개와 안정적 볼 배급에 강점이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실수가 잦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알라베스는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공간을 최소화하지만 전환 속도와 체력 부담에 따라 조직력이 쉽게 무너진다. 특히 이번 경기처럼 장거리 이동 후 치러야 하는 원정은 전개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후반 들어 집중력 저하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마요르카는 무리키를 축으로 한 공중전과 연계 플레이, 아사노의 빠른 침투, 파블로, 토레의 정교한 패스가 삼각형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며 전술적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마요르카가 섬 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알라베스 선수들은 장거리 비행과 이동 피로를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이 피로 누적은 경기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으며 특히 전개 속도와 압박 대응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반면 마요르카는 홈 환경을 기반으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체력적 이점을 지닌다. 전력, 환경, 전술적 디테일까지 감안하면 홈팀이 훨씬 더 유리한 그림을 만들어낼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요르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글라트바흐.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최전방의 타바코비치는 제공권 경합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힘을 발휘한다. 하크는 이 선에서 넓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전개와 압박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메우는 데 한계를 보인다. 슈테거는 후방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며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글라트바흐의 포백 수비는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허점이 뚜렷하다.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져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고 측면 풀백 뒷공간은 빠른 윙포워드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비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경기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프랑크푸르트.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기동력을 활용한 압박과 침투로 수비 뒷공간을 위협한다. 바오야는 윙포워드로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컷인 패턴으로 글라트바흐 수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도알리츠는 이 선에서의 전환 패스를 통해 빠른 템포를 이끌며 공격 전개를 한 박자 빠르게 끌고 간다. 프랑크푸르트는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가동하며 상대 수비의 간격 문제를 정확히 공략할 수 있다. 특히 바오야가 글라트바흐 풀백 뒷공간을 노리며 연속적으로 기회를 창출한다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도 교체 자원 활용을 통해 스피드를 유지하며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 토킹 코멘트. 글라트바흐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의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에 취약하며 바오야 같은 윙포워드에게는 이상적인 매치업이 된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걸고 빠른 템포로 공격을 이어가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모두에서 공간을 파고들 수 있다. 특히 도알리치의 전환 패스와 바오야의 침투 패턴이 결합되면 글라트바흐 수비는 연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양상은 글라트바흐의 불안한 수비가 얼마나 버티느냐에 달렸지만 지금 흐름대로라면 경기 후반에 균형이 무너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날카로운 침투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폴렌담. 폴렌담은 4, 2, 3, 1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베어만이 중원에서 짧은 패스와 간결한 전환으로 리듬을 잡는다. 쿠와스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완성도가 떨어져 마무리 단계에서 힘을 잃는다. 미래는 최전방에서 버티는 힘은 있으나 득점 감각이 둔화되어 위협적인 슈팅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적다. 결국 폴렌담의 공격 전개는 전방에서 한 박자 늦어지고 세밀함이 부족해 상대 박스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다. 플래너가 막히면 대체 루트가 없는 단조로운 구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답답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츠볼레. 츠볼레 역시 4, 2, 3, 1을 가동하며 코스톤스가 전방 압박과 볼키핑을 병행하지만 골 결정력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다. 은바유는 좌측에서 과감한 시도를 하며 변화를 주려 하지만 크로스나 마무리에서 정밀도가 떨어진다. 오스팅은 이 선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츠볼레 또한 플래너 전술이 막히면 공격 루트 다양성이 부족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득점 루트가 단조롭고 창의성이 떨어지다 보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위력은 반감된다. 토킹 코멘트. 폴렌담은 베어만과 쿠와스가 연결고리를 만들겠지만 미렌의 득점력이 떨어지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 츠볼레는 코스톤스와 은바요가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오스팅의 전개 속도가 늦어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힌다. 양팀 모두 플래너 전술이 막히면 대안이 없고 코칭 스태프가 플랜 B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뚜렷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날카로운 득점 장면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허심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답답함이 누적되며 90분 동안 승부의 균형은 깨지지 않고 흐를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툴루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우원은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정밀한 패스를 통해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다. 특히 그의 킬 패스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정확히 찌르며 발 빠른 마그리가 이를 받아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이 툴루즈 공격의 핵심이다. 보우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전진하며 1대1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다. 툴루즈는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도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 상대가 수비 정리를 마치기 전에 위협을 가한다다. 교체 자원에서도 툴루즈가 앞서 있어 후반전에도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다다. 낭트. 포메이션은 4-1-4-1이며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 기점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계 폭이 제한적이다다. 베나탑은 전환 속도에서 기복이 크고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탈압박 실수로 전진 흐름이 쉽게 끊긴다다. 레프낭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빠른 템포 전환에 취약해 수비 앞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다다.
낭트의 포백은 경기 초반에는 조직적으로 버티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며 침투형 공격수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다. 특히 라인 정렬이 무너지는 순간 속도전에서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다. 토킹 코멘트. 툴루즈는 소우어의 정교한 패스 능력을 통해 전방 침투 루트를 완성하며 마그리와 보호의 속도와 결정력으로 낭트의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낼 것이다.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도 불필요한 지연 없이 템포를 올려 상대가 정렬을 갖추기 전에 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교체 카드 전력 또한 툴루즈가 월등해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낭트는 포백 수비가 9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특히 소우어의 킬 패스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마가리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중원 전개 속도에서 이미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유지와 수비 블록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래서 툴루즈가 경기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가져오며 낭트를 수세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과 전술 유연성에서 앞선 툴루즈가 후반 승부처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툴루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듀이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볼 지탱 능력을 통해 공격의 기점을 마련한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흔들며 크로스로 기회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불안하다. 예고이아는 이선에서 연계와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탈압박 실수로 흐름을 잃는다. 엑셀시오르는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경기 초반 변수를 노리지만 뒷공간 관리가 허술해 강팀을 상대할 때 쉽게 흔들린다. 특히 수비 라인이 전진 배치되는 상황에서 상대의 빠른 침투를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치명적 약점이다. 아인트호벤.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리시치는 좌우를 오가며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을 모두 갖춘 자원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루번 반 본멜은 측면 공간에서 클래식한 돌파를 시도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중앙을 향해 파고드는 인터비드 성향의 침투 패턴을 구사한다. 즉, 단순히 터치라인을 타는 전형적인 윙어가 아니라 전술적 이해, 능력이 뛰어난 자원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높인다. 사우터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맡으며 공격과 수비 전원의 중심축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한다. 아인트호벤은 빠른 전환과 폭넓은 공격 루트를 기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루번 반 본멜의 활약 속에서 경기를 수월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췄다. 토킹 코멘트. 엑셀시오르는 반 듀이넨과 산체스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전방 전개로 초반 기세를 노리지만 압박을 뚫릴 경우 수비 라인의 허술함이 곧바로 드러난다. 특히 예고이안이 압박에 묶일 경우 중원 연결이 끊기며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순해진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루번 반 본멜의 폭넓은 침투와 전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페리시치의 크로스와 중거리, 사우턴의 전환 패스까지 맞물리며 경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루번 반 본멜의 맹활약 속에서 아인트호벤이 변칙적인 공격 루트로 상대를 무너뜨리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엑셀시오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칼리아리. 칼리아리는 4-3-1-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보렐리가 전방 압박과 연계 시도를 동시에 가져간다. 폴로룬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불안이 노출된다. 에스포지토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으로 힘을 보태지만 득점 전환 능력은 기복이 크다. 포백라인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하며 박스 근처에서 상대가 빠르게 전개할 경우 라인 간격이 무너질 위험이 높다. 결국 칼리아리는 수비 조직의 불안과 공격 단조로움 때문에 홈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기엔 벅찬 구조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으로 바렐라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책임진다. 차라노울루는 깊은 위치에서 정밀한 패스로 공격 전개를 이끌며 전술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디마르코는 측면에서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침투 움직임을 반복한다. 특히 바렐라와 차라노울루의 킬 패스가 디마르코에게 연결되면 그는 컵백 형태로 튀랑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한다. 튀랑은 최전방에서 이 패턴을 마무리하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인터밀란은 세밀함과 스피드를 겸비한 전개로 칼리아리를 몰아붙일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칼리아리는 보렐리 폴로룬쇼 에스포지토를 앞세워 홈에서 맞서겠지만 상대 압박 강도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터밀란은 바렐라와 차라노울루의 플레이메이킹이 정밀하고 디마르코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특히 이 전술 패턴은 칼리아리 포백이 가장 버티기 힘든 구간을 직접 찌르며 튀랑의 마무리와 직결된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이 세밀한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칼리아리가 홈에서 버티려는 의지를 보여도 인터밀란의 정밀한 공격 패턴 앞에서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비 블록이 조금이라도 늦게 정렬되면 디마르코, 튀랑 연결 루트는 칼리아리를 흔드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칼리아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포메이션은 4-3-3이며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사비 시몬스는 손흥민의 대체자로 합류한 이후 드리블 돌파와 연계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토트넘의 전술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특히 히샬리송과의 호흡은 전방에서 파괴력을 극대화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드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앙 팔리냐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회수에 능하며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격 전환까지 매끄럽게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한 전술적 변화를 통해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를 완성해가고 있으며 홈에서 더욱 강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다.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3-4-3이며 스트란드 라르센은 제공권과 피지컬로 전방에서 버티며 기회를 만들지만 지원 부족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전개에 힘을 보태지만 마무리 선택에서 기복이 크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활동량은 많지만 템포 조율 능력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아직 리그 1승도 거두지 못했고 공격 전개는 답답하며 3백 수비 라인 역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뒷공간 노출과 간격 붕괴가 반복되며 강한 공격진을 상대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사비 시몬스로 메우며 공격 전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비 시몬스와 히샬리송의 조합은 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공격의 결정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팔리냐는 중원에서 안정된 수비와 압박으로 팀 밸런스를 잡아주며 후방에서 전방까지의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울버햄튼은 리그 1승도 없는 답답한 흐름 속에서 공격은 무디고 수비는 허술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3백 수비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버티지 못하며 반복적으로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매치업은 토트넘이 홈에서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 포메이션은 4-4-2이며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전형적인 빌드업을 구사한다. 페페는 중앙과 측면을 넘나드는 유연한 움직임으로 볼을 지켜내고 간결한 패스로 전방 전환을 돕는다. 예레미 피노는 속도와 드리블 돌파를 활용해 측면에서 1대1을 유도하고 크로스로 마무리를 지원한다. 게에는 활동량이 많아 수비 가담과 압박에도 적극적이지만 공격 전개에서 순간적인 결정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그러나 비아레알의 포백은 뒷공간 관리에 약점을 드러내며 수비 라인이 높아질 때 빠른 침투를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상대가 직선적인 스피드를 갖춘 공격수를 투입할 때 라인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동물처럼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로 수비를 갈라놓는 능력이 압도적이다. 로베르트 나바로는 세컨드 라인에서 볼 운반과 페널티 지역 근처에서의 슈팅 옵션을 만들어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다. 오이안 산세트는 팀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이선에서 패스를 통해 전방을 열어주며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특히 산세트와 나바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인프런트로 감아 때리는 위협적인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는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한 뒤 중앙으로 컷인하거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산세트가 결정적 킬패스를 넣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비아레알 포백이 이냐키 윌리엄스의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를 얼마나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다. 비아레알은 4-4-2로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고 라인이 올라가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페페와 예레미 피노가 공격 전개를 돕더라도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아 빠른 역습을 막아내기 어렵다. 빌바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라인을 흔들고 산세트가 중심이 되어 템포를 조율하며 날카로운 킬패스를 공급한다. 특히 산세트와 나바로의 인프런트 프리킥 능력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얻는 세트피스를 곧바로 득점 찬스로 바꿀 수 있어 위험하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90분 동안 뒷공간을 완벽히 봉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이 홈에서 점유를 늘리려 할 수 있지만 빌바오의 속도와 세트피스 퀄리티는 단 한 번의 기회로도 승부를 뒤집을 힘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쿨레노비치는 포스트 플레이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반 기스트는 이선에서 박스 근처로 침투하며 세컨드볼을 노리지만 활동 반경이 중앙으로 집중돼 측면 다양성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브룬스는 후방 빌드업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경우 안정성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전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자연스럽게 중원에 많은 숫자가 몰리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중앙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전방에서의 창의적 돌파가 줄어들고 결국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흐를 위험이 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점유율을 잡아도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포메이션은 4-3-3이며 리우리체는 빠른 드리블과 볼 운반으로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지만
지나치게 중앙으로 좁히면 측면 활용이 제한된다. 반 베로는 제공권과 연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라인 간격이 좁혀지는 전술 구조 속에서는 고립되는 장면이 생길 수 있다. 토른스트라는 중원에서의 위치 선정과 패스 배급이 정확하지만 루즈한 템포가 이어지면 공격 전개가 무뎌질 위험이 있다. 스파르타 역시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활용하며 중원 밀집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이는 볼 점유율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전방 침투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스파르타도 공격 템포가 느려지며 결정적인 공간 창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스파르타는 안정적 점유율은 가져가더라도 날카로운 마무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토킹 코멘트. 헤라클레스와 스파르타 모두 풀백이 좁혀드는 인버티드 전술을 통해 중원을 강화하지만 이는 동시에 경기 속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그리고 중앙 밀집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양팀 모두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패스 교환만 이어지며 루즈한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팀 모두 중원 점유율은 확보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창의적 돌파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성향과 흐름을 고려했을 때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 막판에도 양팀이 체력적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면 승부는 결국 끝까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즉, 전술적 대칭성과 루즈한 경기 템포가 무승부를 예고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중원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와 빌드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정교한 패스는 공격 전개를 유연하게 풀어내며 상대 수비를 단숨에 흔들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바르콜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돌파로 상대 쓰리백의 균형을 흔드는데 최적화된 자원이다. 그가 측면을 깊게 파고들면 오세르 수비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 순간 다른 공격수들이 노마크 슈팅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덴벨레 역시 한 박자 빠른 돌파와 커신 슛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하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 바르콜라로 이어지는 빌드업은 오늘 경기에서도 PSG의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PSG는 전방에서의 개개인 돌파력과 중원의 창조성이 결합된 다층적 공격 루트를 완성하고 있다. 오세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나요코가 전방에서 피지컬과 공중볼을 활용해 기회를 만들려 한다. 그러나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 탈압박 능력이 떨어져 쉽게 볼을 잃는 경향이 있다. 키즈미르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빠른 템포에 약하며 패스 방향이 제한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오우수는 후방에서 볼을 풀어내려 하지만 속도점과 공간 커버에 한계를 드러내며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실수가 잦다. 쓰리백 구조 자체가 넓은 폭을 동시에 커버해야 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특히 PSG처럼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를 즐기는 팀을 상대로는 커버 범위가 넓어질수록 조직력이 쉽게 흔들린다. 결국 체력 부담과 전술적 한계가 맞물리며 오세르는 강팀을 상대로 안정적 경기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의 정교한 빌드업과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돌파가 결합되며 전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래서 오세르의 쓰리백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커버하기 버거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파비안 루이스의 패스 한 방으로 바르콜라가 뒷공간을 공략하면 수비가 한쪽으로 몰리는 순간 다른 공격수들이 자유롭게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다. 또한 PSG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통해 오세르의 느린 전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오세르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극복하기 어려워 중원 장악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급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PSG가 앞서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 오버 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